우리 이제 판 구조론으로 들어가면 누구를 볼 수가 있냐면, 자, 우리 지구는요, 몇 개, 우리 어제 뭐 저기 왔었죠? 지진 그저께 문자 왔었나?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게 안정권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죽을 때까지 막 뭐 특정 나라처럼 그렇게 지진이 원활하진 않겠지만, 사실은 우리도 일본과 가까운 판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번으로 좀 위험하죠. 그래서 누구여야겠다. 무슨 구조론이라는 것은, 판 구조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구는요, 몇 개의 판으로 되어 있다 얘가. 지구는 10여 개의 누구로 되어 있다 얘가 판으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현재까지 우리가 밝혀낸 판은 12개 정도의 판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 여러분들 지구본 같은 데 보잖아요. 지도에 표시되지 않은 섬이 되게 많아요. 저거요 얘들아. 굉장히 많아요. 이제 원체 과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뭐 지도에 모든 섬이 표시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전에 좀 물론 오래된 일이지만 페덱스라는 택배 회사 직원이 이렇게 가다가 무엇했어요 얘들아? 공중에서 비행기가 잘못돼서 이제 추락을 했죠. 근데 이 사람이 떨어진 섬이 지도에 무엇되지 않은 섬이었어요 얘들아? 표시되지 않은 섬이었어. 그래서 이 사람을 정말 찾으려고 국가에서 시도를 많이 했는데 못 찾았던 이유가 이 지도에 없는 섬이어가지고 이 사람이 5년 만에 스스로 탈출을 했죠. 자, 그런데 우리는 지구가 어떻게 됐냐면 10여 개의 판으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아직 뭐 더 밝혀내면 또 새로운 판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저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 판의 누구에 따라 얘들아? 움직임에 따라 다양한 무슨 변동이 얘들아? 지각 변동이 어떤 땅에서는 일어나는데 어떤 땅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일본과 굉장히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일본에는 굉장히 많은 지각 변동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없는 이유도 바로 이 구조론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의 구조에서 얘들아? 판의 누구에 대해서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판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면 누굴 볼 수가 있냐면요. 판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면 우리가 이미 무슨 지각과 무슨 지각을 배웠기 때문에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을 배웠었죠. 자, 그런데 이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을 배운 건 사실 중학교 때부터 배웠기 때문에 이 그림 정도는 상식처럼 머릿속에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알다시피 무엇이에요, 얘들아? 위에 떠 있는 땅, 요거를 무슨 지각이다? 대륙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지각, 그렇죠? 그래서 얘가 몇 킬로미터예요, 얘들아? 두께 35km요. 여기가 무슨 지각이에요, 얘들아? 해양 지각이라고 해서 평균 두께 몇 킬로미터예요, 얘들아? 5km에 해당하죠. 자, 그 다음에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요. 요렇게 해서 이 아랫부분이 멘틀인데요. 이 멘틀의 어느 부분 얘들아? 멘틀의 윗부분을 멘틀의 상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지구에서 어떤 구조를 좀 여러분들이 사고적으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암기하지 말고 지구는 원래 마그마 무엇이었어요 얘들아? 마그마 무엇이었죠? 바다였죠. 그런데 이제 공기의 온도가 차가워지면서 가장 표면부터 굳은 거고 그렇게 해서 가장 딱딱하게 굳은 게 누구였어요 얘들아? 지각. 밑으로 가면 좀 딱딱한 정도가 덜 하죠. 그치? 그래서 정말 지구 저 안으로 가면 무엇합니까 얘들아? 외핵은 심지어 무슨 상태로 존재해요?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멘틀의 상부인 선생님이 지금 빗금 쳐놓은 부분이 지하 몇 킬로미터예요 얘들아? 100km까지고요. 여기까지를 우리가 무슨 권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냐? 굉장히 딱딱한 무슨 권 얘들아? 암석권. 무슨 권이라고 얘기한다? 암석권. 역시나 지각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 부분은 대륙 지각을 포함하고 있는 판을 우리가 무슨 판이라고 얘기를 하냐? 이 암석권이 바로 딱딱한 누구에 해당하냐? 이게 판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무엇합니까 얘들아? 대륙 지각을 포함하고 있는 판을 무슨 판이라고 얘기해요 얘들아? 대륙판. 그 다음에 무슨 지각을 포함하고 있는 판을 해양 지각을 포함하고 있는 판을 무슨 판이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해양판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됐을까요? 자, 그런데 이제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대륙판과 해양판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앞서 배웠던 것처럼 대륙판은 무슨 함질 암석으로 되어 있는 거야 얘들아? 하강 함질 암석으로 되어 있는 거야. 무슨 함질 암석? 무슨 함질 암석? 그렇지. 해양판은 무슨 함질 암석이었어? 현무함질 암석. 잘 기억하네. 무슨 함질 암석 얘들아? 현무함질 암석.
그래서 역시나 이제 분석은 똑같아요. 우리가 이 판에 있어서 누가요 얘들아? 두께는 누가 더 두꺼워요 얘들아? 대륙판이 무슨 판보다 해양판보다 두꺼운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런데 해양판이 아래에 있는 이유는 무거워요. 밀도는 무슨 판보다 얘들아? 대륙판보다 무슨 판이 얘들아? 해양판이 더 무엇하기 때문이다 얘들아? 크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맞을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더 지구 내부로 들어가면 사실 조금 무엇해요 얘들아? 말랑말랑해져요. 그래서 멘틀의 암석권이 끝나면 좀 얘네들이 부드러워지는 무슨 권이에요 얘들아? 연약권에 해당합니다. 무슨 권에 해당해요 얘들아? 연약권. 이 연약권 부분이 유동성 있게 무엇합니까 얘들아? 움직입니다. 이 연약권 부분이 무엇하게 되면서 대류를 하게 되면서 누구를요 얘들아? 판 부분을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판 구조론에서 자 판에 이동하는 원인 판 누구요 얘들아? 판 누구요 얘들아? 이동의 무슨 력 얘들아? 원동력이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얘들아? 요거는 누구의 대류입니까 얘들아? 멘틀의 누구예요 얘들아? 대류라고 하셔야 됩니다. 누구의 대류 얘들아? 멘틀의 대류. 자 그러면 멘틀의 대류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에너지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뭐라고 하셔야 돼요 얘들아? 그건 지구 내부의 에너지입니다. 잘 기억하시네요. 자 그래서 판 구조론, 판의 구조, 판 이동의 무슨 력 얘들아? 원동력까지 살펴봤습니다. 됐을까요? 자 그래서 이제 판이 움직인다라는 건데요. 내용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메인 포인트를 중심으로 암기를 한 다음에 세분적인 거를 가로채우기를 하면 훨씬 더 수월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누가 있어요 얘들아? 지진의 분류가 있어요. 자 지진의 누구요 얘들아? 분류. 지진을 먼저 우리는 이번 단원에서 누구에 따른 분류만 할 거야 얘들아? 깊이에 따른 분류만 할 거야. 자 어느 깊이에서 지진이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얘네들을 분류할 건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근처에서 지진이 일어나. 그런 지진을 무슨 지진이라고 얘기해요 얘들아? 천발 지진. 아 얘네들이요 규모가 크지 않아도 피해 정도가 커요 안 커요? 커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근처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굉장히 큰 사이즈의 지진이 아니어도 무엇합니까? 피해를 크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얘네들이요 어디서 발생을 하냐? 우리가 살고 있는 무슨 면에서 얘들아? 지표면에서 지하 몇 킬로미터 얘들아? 70km까지가 무엇이에요 얘들아? 천발 지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좀 더 깊어지면 우리는 무슨 지진이라고 얘기할까요 얘들아? 중발 지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70에서 무엇이에요 얘들아? 300km까지의 깊이를 중발 지진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좀 더 깊어지면 무슨 지진이라고 얘기할까 얘들아? 신발 지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네들은 지하 몇 킬로미터 얘들아? 300km 어디 얘들아? 이하에서 발생할 경우 우리가 신발 지진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지진에 관련된 이러한 용어들이 우리 등장을 하게 돼요. 지진이 이렇게 깊이에 따라 몇 종류로 나눠집니까 얘들아? 세 종류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발 지진이 발생하잖아요. 지진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피해가 그닥 무엇하지 않아요 얘들아? 크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지진의 깊이가 깊을수록 좀 우리한테 유리하죠. 자 그러면 이 판 구조론에서 이 판의 구조론을 우리가 알았으니 이제 무슨 들어갈 거야? 자 지진에 이제 이런 피해가 일어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종이를 들고 다녀. 얘를 이렇게 들고 다니면 한가운데가 잘 찢어져 테두리가 많이 망가져. 테두리죠. 얘를 가방에다 넣었다 뺐다 하고 막 이러면 테두리가 다 망가진단 말이야. 그것처럼 판도 움직이다 보면 표면, 요 테두리 부분을 우리가 판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경계라고 얘기해요. 이 판의 경계 부분이 계속해서 크게 손상이 오면서 피해를 입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 대해서 배웁니까 얘들아? 판에 누구로 들어가요 얘들아? 경계에 대해서 들어가요. 판의 누구에 대해서 들어가요 얘들아? 경계에 대해서 들어가는데요. 이 판의 경계에서요 사실 멘틀의 대류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멘틀이 이렇게 해서 대류를 할 때, 멘틀이 무엇할 때? 대류할 때,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멘틀이 올라온다. 요 경계를 따라해볼까? 무슨 형 경계 얘들아? 발산형 경계. 무슨 형 경계 얘들아? 발산형 경계. 무슨 형 경계 얘들아? 발산형 경계. 그치? 자, 그 다음에 무엇합니까? 얘네들이 요렇게 돌아서 만나서 멘틀이 내려가요. 요렇게 될 때 우리가 만났다라고 얘기해서 무슨 형 경계 얘들아?
수렴형 경계라고 얘기해요. 무슨 형 경계 얘들아? 수렴형 경계. 근데 멘틀이 저렇게 이동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멘틀이 이렇게 해서 무슨 이동할 때가 있어요 얘들아? 수평 이동할 때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요거는 보면요, 없던 땅이 생겨요. 없던 땅이 생기고요, 얘는 있던 땅이 없어져요. 수렴형 경계가 만들어지면. 그런데 판이 생기지도 없어지지도 않아요. 그쵸? 여기 봐야지. 그래서 요걸 우리가 무슨 형 경계라고 얘기하냐면 보존형 경계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얘들아? 보존형 경계. 무슨 형 경계 얘들아? 보존형 경계. 자, 그래서 발산형 경계, 수렴형 경계, 무슨 형 경계 얘들아? 보존형 경계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요. 그 중에서 선생님은 첫 번째 발산형 경계를 먼저 가르칠 거예요. 자, 다시 말하지만 발산형 경계에서는 무슨 땅이 만들어진다고 얘들아? 새로운 누가 형성되는 거야 얘들아? 지각이 만들어지는 거 마저 틀려 얘들아?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져요. 요런 동네 가잖아요? 굉장히 값비싼 유용한 광물들이 땅속에서 올라와요. 그런데 주로 저런 지역은 어디가 아니에요 얘들아? 인간들이 생활하는 무슨 지각이 아닙니까? 대륙 지각이 되게 어려워요. 이 구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발산형 경계에서 누가 올라오면 얘들아 연약권의 멘틀이 올라오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대륙 지각 뚫을 수 있겠어 없겠어? 대륙 지각 너무 두꺼워. 뚫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잘 안 뚫려요. 그치? 그런데 해양 지각은 두꺼워 얇아? 얇지? 그러니까 뚫기가 수월해 안 수월해? 수월해. 그래서 가장 얇은 해양 지각이 잘 뚫립니다. 그런데 해양 지각의 저 깊은 곳까지 우리가 탐사할 일이 거의 있어요 없어요 얘들아? 없다 보니 이런 지역은 맘먹고 탐사하지 않으면 보기가 쉽지가 않죠. 됐을까요? 자, 그러면 이 판의 경계에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알아두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요, 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무슨 형 경계가 있어요 얘들아? 발산형 뭐가 있습니까 얘들아? 경계가 있습니다. 자, 이 발산형 경계에서 먼저 선생님은 무슨 판과 무슨 판이 멀어지는 걸 볼 거냐면 무슨 판과 무슨 판이 얘들아? 해양판과 무슨 판이 벌어집니까 얘들아? 해양판이 벌어지는 걸 먼저 보셔야 돼요. 자, 해양판과 해양판이 벌어질 때 보면 사실 양 옆에 누가 있어요 얘들아? 대륙판이 있겠죠? 그치? 사이에 무슨 판이 있어요 얘들아? 해양판이 이렇게 있겠죠? 그치?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얘네들이 이렇게 존재를 할 때 대륙판에 비해서 해양판이 훨씬 더 무엇하죠 얘들아? 얇죠? 그치? 그래서 요 그림을 보면 요렇게 되어 있어요. 됐나요? 자, 이 중에서 누가요 얘들아? 연약권의 멘틀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면 이 뜨거워진 멘틀에 의해서 지각의 일부도 녹아 안 녹아? 녹아. 녹아서 고체가 액체가 되면 부피가 팽창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뿐만 아니라 밑에서 계속해서 누가 올라와요 얘들아? 연약권의 멘틀이 올라오죠. 그러면 해양지각의 얇은 요 부분에 누가 보여요 얘들아? 마그마가 보이죠. 이 마그마 때문에 해양지각의 일부분이 이렇게 볼록 솟아올라요. 볼록 솟아올라요. 그래서 바다 한가운데 누가 생겨요 얘들아? 높은 산맥이 생기는 거야.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바다, 해, 고개, 령.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해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뭐라고요 얘들아? 바다, 해, 고개, 령. 그래서 여러분들 대관령, 추풍령 이런 데를 보면 무엇합니까 얘들아? 굉장히 얘네들은 저기 하는 거 맞아요 들려요? 그 높은 지대 맞아요 들려요? 다른 지대보다 높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해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맞죠? 야, 녹화되는 거 맞냐? 맞아. 자, 그 다음에 우리 뭐가 있냐면 결국 이렇게 올라오다가 무엇합니까 얘들아? 이 연약권의 멘틀이 양옆으로 무엇해요 얘들아? 이동을 합니다. 올라왔다가 옆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요게 대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옆으로 갈 때 이 지각의 팔이 서로 멀어져 안 멀어져? 얘네들이 벌어지면서 여기서 화산이 폭발하고 새로운 땅이 만들어지는 거 맞아요 들려요? 새로운 땅이 만들어지죠. 그러다 보면 해령이 무엇합니까 얘들아? 갈라져요. 해령이 무엇해요 얘들아? 갈라져요. 해령이 이렇게 갈라집니다. 깊은 계곡이 생기죠. 그래서 무엇합니까 얘들아? 깊은 계곡, 깊을 열자를 써서 이거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얘들아? 깊은 계곡 열곡이라고 얘기를 해요. 따라해볼까요? 뭐라고요 얘들아? 열곡. 뭐라고 한다 얘들아? 열곡. 그래서 저렇게 열곡이 쭉 나열되어 있는 거야. 이런 걸 우리가 무슨 대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열곡대라고 하는 거야. 무슨 대라고 얘기해요 얘들아? 열곡대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요 부연 설명들이 나오는 게 있는데요.
다시 말하지만 가운데는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지각의 나이가 어리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게 됩니다. 애들이 이제 지각의 나이가 어리다? 그게 무슨 말이야? 새로운 지각이 올라왔다는 뜻이야. 그래서 다시 한번 알아두세요. 여기서 무슨 지각이 올라요, 얘들아? 새로운 지각이 형성돼서 해양판이 넓어진다. 네, 맞는 표현입니다. 알겠죠? 지각의 나이가 어리다,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졌다, 셋 다 모두 다 맞는 표현이에요. 진아, 여기 봐야 돼. 그 다음에 양 끝으로 가면 옛날부터 있던 땅들이야. 얘네들은 굉장히 오랜 전부터 있던 땅들이기 때문에 양 옆으로 가면 퇴적물들이 굉장히 무엇합니까, 얘들아? 많이 쌓여 있습니다. 우리요 되게 나이가 많은 나무 같은 경우는 나무 껍데기가 두꺼워 안 두꺼워 얘들아? 두꺼운 것처럼 얘네들도 무엇합니까 얘들아? 여기 퇴적물들이 많이 쌓여 있죠. 그래서 양 끝은 누구의 나이가 얘들아? 지각의 누구요 얘들아? 나이가 다소 무엇하다 얘들아? 많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됐을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가 시험 문제 나오냐? 이제 사실 선생님은 중학교 때 이걸 배웠어. 여러분들 중학교 때 이거 안 배웠죠? 고등부 와서 배웠죠. 선생님 때는 중학교 때 이 지형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 지형이 어디 있는지를 고등부 때 좀 자세히 배웠죠. 이 중에서도 여러분들 몇 군데만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아까도 말했지만 바다 한가운데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동네는 아니에요. 그래서 당연히 어디요 얘들아? 대서양, 태평양 이런 곳에는 얘네들이 존재를 해요 안 해요? 합니다. 그런 깊은 바다에. 그래서 누구입니까 얘들아? 대서양 무슨 해령 얘들아? 중앙 누구예요 얘들아? 해령. 그러면 여러분들 대서양이 어딘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얘들아?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도 대서양과 태평양이 어딘지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번 단원에서 대서양이 어디고 태평양이 어딘지 확인해 주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태평양의 동쪽 무엇이에요 얘들아? 동태평양 누가 있어요 얘들아? 해령. 요렇게 해서 두 개의 해령이 지금 발견돼서 우리 고등부 시험 문제 나옵니다. 대서양 중앙해령이 훨씬 더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도상에 보면 바다 한가운데에 이렇게 경계가 지어져 있고요. 얘네들이 벌어진다 그래서 이런 식의 멀어지는 화살표가 표기가 됩니다. 됐을까요? 자,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몇 페이지가 있냐면 159페이지인가? 159페이지에 그게 나와 있을 거야. 완자의 159페이지에 자, 대서양 중앙해령 D 화살표 표시된 거 보세요. D. 알파벳 D 표시된 거 1번 문제. 보입니까? 거기 보면 벌어지는 화살표 표기되어 있죠? 걔가 대서양 중앙해령이에요. 지금 교재 갖고 있는 사람들 거기다 표기해 주시면 좋겠죠. D 지역이 이게 대서양이구나. 그쵸? 아메리카 대륙이랑 아시아 대륙 사이에요. 맞죠?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대서양 중앙해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5군데만 알아놔도 괜찮은데요. 이 지도만 나오면 애들이 맨날 무슨 얘기 하냐면 선생님 이것도 외우고 지도를 다 외워야 돼요? 아니요. 그 지도상에서 몇 개의 위치의 특정적인 명칭만 알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무슨 판과 무슨 판이 벌어지는 경우예요, 얘들아? 대류판과 무슨 판이 벌어져요, 얘들아? 대류판이 벌어지는 경우예요. 대류판과 대류판이 벌어지는 경우가 흔치 않지만 있어요. 일반적인 동네는 없죠. 저기 아프리카 오지 이런 데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얘들아? 이렇게 올라오잖아. 그러면 일단 대류판이 무엇해요? 가뜩이나 가벼운 애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밀어 올리면 쟤네가 올라가.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올라서 벌어져 안 벌어져 얘들아? 땅을 벌리죠. 벌리고 이렇게 옆으로 이동할 때 원래 있던 땅은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밑에서 쳐 올리면 무엇합니까? 옆으로 가면서 올라가면서 판이 계속 무엇해요? 얘들아? 벌어져요. 그래서 어떤 지형이 형성되냐면 계단형 지형이 형성이 돼요. 자, 무슨 지형이 형성돼요, 얘들아? 계단형 지형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단형 지형이 형성돼요. 야, 선생님 그림 잘 그리지 않냐? 그림 진짜 잘 그리지 않냐? 응? 자칭 강동구 저기 홍대야. 알겠죠? 홍대 미대야.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얘들아 계단형 지형이 만들어지고요. 여기에 이제 물이 들어오면 걔가 바다가 되는 거야. 이거요 굉장히 깊이가 깊어요. 그래서 이것 역시 이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열곡대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얘들아? 열곡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을까요? 자, 그러면 이런 지형이 어디가 있느냐? 이런 지형이 자 우리 무엇이니까 아프리카, 동아프리카 열곡대. 그래서 되게 오지에 있어 이런 애들이. 동 누구요 얘들아? 아프리카 무슨 대 얘들아? 열곡대. 요렇게 존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아 이런 지형이 있구나라고 해서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됩니다. 내가 일부러 뭐 일반 동네에서 볼 수 없어. 굉장히 오지야. 드론으로만 촬영할 수 있어.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 게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거 알겠죠? 여기 이제 바닷물이 채워져가지고 만들어진 바다가 홍해예요. 홍해. 여러분들 홍해 들어봤죠? 그래서 아 쟤네들은 원래 대륙판의 상승이었는데 쟤네들이 물이 들어와서 이렇게 형성이 됐구나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요런 내용 잠깐 봤어요. 자 2, 3분만 쉬었다 다시 할게요. 자 이제 수렴형 경계 들어갈게요. 자 이 수렴형 경계 들어가 보면 얘네들 멘틀이 무엇 한다는 얘기야 얘들아? 만나서 모인다는 얘기야. 홍민아 일어나봐. 자 그러면 이 수렴형 경계에서 첫 번째 누가 잘 모여드냐면 무슨 판과 무슨 판이에요 얘들아? 대륙판과 무슨 판이라 해양판이 잘 모여듭니다. 대륙판과 해양판이 잘 모여드는데요. 얘네들이 어떤 모습이냐면요. 여러분들 보면 이렇게 해서 얘가 무슨 판이에요 얘들아? 해양판이고요. 여기가 무슨 판이 되냐면 이렇게 해서 대륙판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아까 선생님이 물어볼 때 해양판이 무겁다 그랬어요. 대륙판이 무겁다 그랬어요. 그렇죠. 해양판이 무겁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대륙판은 더 가볍습니다. 자 지금 보면 좀 더 아래 있는 게 무슨 판이죠 얘들아? 해양판인 거 맞죠? 그치? 요렇게 됐는데요. 문제는 얘네들이 무슨 경계라고 얘기했어요? 수렴형 경계라고 했으니까 양옆에서 무엇하는 힘에 의해서 얘들아 미는 힘에 의해서 두 판이 무엇합니까? 이렇게 모여듭니다. 얘네들의 수렴되는 경계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둘 중에 무거운 판이 무슨 판이 얘들아? 해양판 끌려 내려가요. 둘 중에 무거운 판이 무슨 판이 얘들아? 해양판이 무엇합니까 얘들아? 끌려 내려갑니다. 됐을까요? 자 그래서 요 경계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해구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얘들아? 해구. 바다의 구멍 해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실 해안가 근처에 가면 저렇게 갑자기 깊은 지대가 나타나면 안 되는데 수렴형 경계 같은 경우는 해안가 근처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훅 하고 꺼지는 깊은 지대가 나타나 안 나타나?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양옆으로 미는 힘이죠. 그런데 이 밀어내는 힘이 막 전체적으로 다 균이라고 막 이런 건 아니에요. 바다에 보면 꼭 뭐가 있습니까 얘들아? 바다 위로 볼록 올라온 섬이 있어요 없어요 얘들아? 섬이 있죠. 그 섬이 미는 힘에 의해서 무엇합니까 얘들아? 휘어져요. 미는 힘에 의해서 섬이 이렇게 휘어진 채로 나열이 됩니다.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부채꼴 도자 모양 상자 나열될 열자 섬 도자 그래서 뭐라고 해요 얘들아? 호상열도라고 얘기해요. 부채꼴 모양으로 나열될다라고 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호상열도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맞죠? 그래서 이 호상열도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런 지형에다가 또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 사실은 바다 깊은 곳에 계속해서 뭐가 쌓여요 얘들아? 퇴적물이 쌓여요. 대다수의 물질들은 바다로 흘러가서 가장 낮은 지대가 바다예요. 그래서 모든 물들은 흘러서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가죠. 그런데 위에서부터 깎아서 지각의 그 여러 가지 무엇을 얘들아? 퇴적물들을 갖고 내려오다가 바다에 와서 다 쌓아놓죠. 그런데 그 바다가 계속 이 부분으로 와서 밀려 내려가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니까 퇴적물들이 여기서 쭈그러지고요. 양옆에서 미는 힘에 의해서 퇴적물과 누가요? 얘들아? 여기 있는 대륙지각이 밀리면서 이렇게 해서 구부러져서 굉장히 높은 산맥을 형성하죠. 요거를 우리가 무슨 산맥이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스콕산맥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산맥 얘들아? 스콕산맥. 그래서 양옆에서 미는 힘에 의해서 무엇하게 됩니까 얘들아? 이렇게 해서 있던 지각과 퇴적물이 한꺼번에 합쳐져서 위로 구부러지면서 올라오죠. 이런 산맥은요 우리 여기 있는 북한산, 마차산 이런 것들이랑 차원이 달라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형들을 우리가 하나씩 알아보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 스콕 산맥에 누가 있어요 얘들아? 안데스 산맥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얘들아? 안데스 산맥. 그 다음에 일본이 이렇게 탄생한 거예요. 일본이 이렇게 탄생을 했어요. 일본 해구, 일본 열도 이렇게 탄생을 하게 됩니다. 됐을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탄생한 게 일본이고 안데스 산맥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일어나는 특징은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자 저기서 무슨 지각이 지나 여기 봐야 돼. 해양판이 무엇합니까 얘들아? 밑으로 내려가면서 요 부분에서 마찰이 일어나서 지진이 시작돼요.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지진의 깊이가 깊어져요 얕아져요 얘들아? 깊어지죠. 빨리 내려가면서. 그래서 여기서는요 어떤 지진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냐면 천발 지진부터 시작해서 무슨 지진 얘들아? 시간이 지나면 중발 지진
그 다음에 무슨 지진까지 얘들아? 신발 지진까지 발생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일본에서 그래서 천발 지진, 중발 지진, 신발 지진들이 있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일본이 이렇게 나열된 섬이라고 얘기했었잖아. 이런 지진에 여파가 오게 되는데 문제는 결국 이렇게 끌려가다 뭐 하는 거야 이제? 뭐 하는 거야? 하늘 소멸. 없어지는 거지. 진짜 없어지는 거죠. 그거 항상 수업 듣다가 남자애들이에요. 잘됐다 일본 새끼들 뭐 이러면서 수업을 들어. 그런데요 저거 계속 빨려 내려가면 그 다음 누구예요? 너무 무섭습니다. 근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 저런 일이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안심적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얘네들 천발, 중발, 신발 지진들이 일어나고요. 마찰이 일어나는 이 부분에서요. 마그마가 발생을 해서 누구도 있습니까 얘들아? 화산 폭발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얘들아? 화산 활동도 진행이 돼요? 안 돼요? 화산 활동도 진행이 됩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이제 대륙판과 해양판이 무엇할 때 충돌할 때 반드시 무거운 해양판이 밑으로 끌려 내려간다라는 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무슨 판과 무슨 판이 얘들아? 이번에는 해양판과 무슨 판이 충돌할 때 얘들아? 해양판이 무엇할 때? 수렴될 때. 해양판과 해양판이 수렴될 때 보면 우리가 판이요 평균 밀도를 알려주는 거지 무조건 해양판이 다 무거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해양판 중 누구요 얘들아? 두 개의 판이 충돌을 할 때 판 하나는 무엇합니까 얘들아? 더 무겁고 판 하나는 더 가벼운 거 맞아요? 틀려요 얘들아? 더 가볍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위에 누가 있어요 얘들아? 바다가 이렇게 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이 위에 바다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합니까 얘들아? 판 하나가 더 무겁다고 했어 안 했어 얘들아? 판 하나가 둘 중에 하나 더 무거운 애가 밑으로 내려가 안 내려가? 걔네들이 밑으로 내려가. 그럼 똑같아. 천발, 중발, 신발 지진이 일어나고요. 판의 마찰 때문에 누구요 얘들아? 화산도 있습니다. 해저 화산도 나타나요.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해서 누가 만들어져요 얘들아? 해구라는 애가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만들어지고요. 당연히 얘는 밑으로 끌려 내려가는 판이잖아요. 얘가 좀 더 위로 올라와 있는 판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좀 더 가벼운 판에서 무슨 열도가 선명하게 나타나죠 얘들아? 호상 열도가 선명하게 나타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지형은 마리아나 해구가라는 게 있는데요. 시험 문제에 마리아나 해구가 시험 문제 나오는 걸 선생님이 사실 본 적은 없어요. 주로는 얘가 완전 메인이야. 아까 했던 발사형 경계랑 얘가 메인으로 일본 해구, 뭐 일본 열도, 안데스 산맥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걸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누가 있습니까, 얘들아? 자, 대륙판과 대륙판이 수렴될 때예요. 무슨 판과 무슨 판이 수렴될 때야? 대륙판과 무슨 판이 수렴될 때? 대륙판이 무엇될 때? 수렴될 때입니다. 자, 이 대륙판과 대륙판이 출동할 때 대륙판과 대륙판은 둘 다 무엇해요? 무거워요, 가벼워요? 둘 다 가벼워요. 대륙판이 가볍고 누가 무거운 거야? 그렇죠, 해양판이 무거운 거야. 알겠죠? 그러면 이 대륙판은 쭉 해서 모여들잖아? 그럼 수렴될 때 둘 다 내려가려고 하는 애가 없어. 쭉 와서 둘 다 뭐 하려고 해? 올라가려고 해. 그래서 이런 스콕 산맥은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의 높은 스콕 산맥이 벌어지는데요. 사실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냐면 너네 이런 걸 아까 우리 선생님이 이거 그림 그렸지? 이렇게 해서 대륙판 사이에 누구 있는 거 그렸어 얘들아? 해양판 있는 거 그렸어 안 그렸어? 그렸죠. 그러면 여기 바다 밑에 무슨 물이 되게 두껍게 쌓여요 얘들아? 퇴적물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두껍게 쌓여요. 그런데 얘는 이번에는 누구야 얘들아? 수렴형 경계야. 그래서 두 판이 모여들어 안 모여들어 얘들아? 모여들어. 그래서 사이에 있는 퇴적물들이 결국은 무엇합니까 얘들아? 얘네들이 막 모여들면 사이에 있는 퇴적물이 위로 올라오면서요. 결국 대륙판 사이에서 무엇하게 됩니까? 높은 스콕 산맥을 형성하게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대개는 과거 바다였던 지역이 양쪽의 미는 힘에 의해서 무엇하게 되고 올라오게 되고요. 양쪽의 대륙판은 그 다음에 더 자기네끼리 만났을 때 가벼운 판이라서 더 밀어 올리려고 하는 힘 때문에 굉장히 높은 산맥이 형성이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알아두셔야 될 건 바로 무엇이냐면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대륙판이 거의 무엇했어요 얘들아? 충돌을 했어요. 거의 충돌을 했고 둘 다 서로 무엇하려고 그래 얘들아? 둘 다 서로 무엇하려고 그래? 올라가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사이에 있는 퇴적물들이 너무 무엇하게 얘들아? 높게 불뚝 솟아서 이렇게 스콕 산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무슨 산맥이 만들어져 얘들아? 스콕 산맥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스콕 산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됐을까요? 얘네들은 수렴되는 곳이라서
화산이 정확하게 잘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수렴돼서 내려가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둘 중에 한 판이 끌려 내려가는 맞을 때면 화산이 있는데요. 그러지 않아요. 내려가는 판이 없기 때문에. 대신 지진은 많이 일어나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무슨 산맥? 스콕 산맥이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들어봤던 그렇게 높다라고 하는 누구야 얘들아? 히말라야 산맥이야. 얘가 무슨 산맥이야? 히말라야 산맥.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 꼭대기에서 조개 껍데기 발견됐다. 맞아요? 틀려요? 맞을 수 있죠. 과거에는 무슨 지각이었어 얘들아? 해양 지각에 있는 일부 퇴적물이었어.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바닷속에 있었던 일부 퇴적물이 섞여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배웠는데요. 수렴형 경계는 한 번 더 분류가 필요해요. 그 한 번 더 필요한 분류가 뭐냐면 대륙판과 해양판의 경계, 해양판과 해양판의 경계. 얘네들은 판 하나가 무엇해요 얘들아? 끌려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얘네 둘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끌려 내려가는 수렴형 중에서도 한 판이 끌려 들어가는 무슨 형이라고 하고 얘들아? 섭입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무슨 형 얘들아? 섭입형. 얘는 끌려 내려가는 애가 없죠. 그래서 얘네는 무엇입니까 얘들아? 둘 다 올라가려고 그래. 무슨 형이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충돌형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형이라고 얘기해요 얘들아? 충돌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누구로 들어갈 거냐면 세 번째가 무슨 형으로 들어갑니까 얘들아? 보존형 경계로 들어갑니다. 야, 뭐가 보존된다라는 거냐면 없어지거나 새로 생기는 땅은 없어요. 얘네들이 수평 이동하면서 무엇합니까 얘들아? 형태만 살짝 바뀌는 겁니다. 얘네들이 무슨 이동하면서 얘들아? 수평 이동하면서 형태만 살짝 바뀌는 거예요. 됐을까요? 그래서 먼저 무엇해요 얘들아? 이렇게 땅이 있었어요. 이렇게 지각이 있었어요. 지각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밑에 있는 누구는요 얘들아? 멘틀은 앞으로 나오고요. 이 뒤에 있는 멘틀은 무엇합니까? 뒤로 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 사이가 갈라지면서 이 판이, 이 지각이 뒤로 물러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해서 지형이 형성돼요. 여기가 없어지는 거죠. 됐나요?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저렇게 해서 지층이 딱 단절됐을 때 우리는 얘네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얘들아? 단층이라고 얘기해요. 지층이 단절됐을 때 뭐라고 해요 얘들아? 단층. 근데 단층돼서 뭐 하나가 내려가거나 뭐 하나가 올라와서 없어지거나 무엇해요 얘들아? 새로 생기는 게 아니라 외부 형태만 바뀌는 거야. 그래서 변할 변자, 테두리 환자, 테두리만 변해. 그래서 무슨 단층이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변환 단층이라고 얘기해요. 무슨 단층 얘들아? 변환 단층. 그래서 이 변환 단층의 대표적인 예제가 누가 있냐면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야. 뭐라고 얘들아? 산 안드레아스 누구예요 얘들아? 산 안드레아스 단층. 얘네들은 이렇게 수평 이동하는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디에 있는지 이제 교과서 다시 완자 몇 페이지 얘들아? 159페이지 1번 문제 볼게요. 자, 159페이지 1번의 지도를 보면 방금 배웠던 누구요 얘들아? 히말라야 산맥이 A예요. A 히말라야 산맥이에요. 됐을까요? 자, B가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B가 어느 나라일 것 같아요? 일본. 거기가 일본 해구, 일본 열도가 되는 거야. 됐을까? C가 수평 이동하는 화살표지. 걔가 누구예요? 방금 얘기했던 산 안드레아스예요. 그런데 거기가 하나는 해안판이고 하나는 대륙판이다 보니까 화살표가 없으면 대다수의 학생들이 여기를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수렴형 경계라고 쓰거든요. 아니요, 보존형 경계예요. 자, 2가 누가 됩니까 얘들아? 2가 안데스 산맥이에요. 2가 누구라고 얘들아? 안데스 산맥. 그래서 이 5개만 머릿속에 넣어줘요. 어지간한 문제를 다 풀 수가 있어요. 지도를 다 외운다 생각하지 말고 이 5개 표기된 것만 똑바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그러면 지진과 화산 다 했었죠 우리.